겨울이 가장 오래 머물다 가는 곳 대관령입니다. 뭐해 또. 아, 덩달아 안악들의 손놀림도 분주해집니다. 자고로 뱃속이 든든해야 힘이 나는 법. 따뜻한 먹거리로 속을 달래면 한겨울 동장군의 맹이 앞에서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시절 1년의 절반이 겨울이라는 이곳에선 뭘 먹으며 이 혹독한 추위를 견뎌냈던 걸까요? 높이 832m, 총 길이 13km의 이 길은 강릉시와 평창군을 잇는 고갯길. 고개의 굽이가 99곳에 이른다 하여 99굽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대관령. 꽤나 높은 고갯길이죠. 예로부터 고개가 험해서 오르내릴 때 대굴대굴 구르는 고개다라는 뜻의 대굴령이라고 불렀고, 그것이 표현해서 대관령이 되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영동지방으로 오는 큰 관문이 있는 이 고갯길 언덕이다, 이래서 대관령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잠시 숨도 골랐으니 혹독한 추위도 끈질긴 배고픔도 모두 견디게 해준 생명의 음식을 찾아 떠나볼까 합니다. 조용하던 대곡포 마을이 오늘따라 웬일인지 부산합니다. 뭐해 또. 오랜만에 갖는 가족 모임에 신금순 씨는 맷돌부터 꺼내 잡았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돼야만 먹을 수 있었던 메밀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옛날에는 이 하도 갈아먹으니 갈기 싫어가지고 막 잠이 와서 자고. 맷돌을 잡으니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아유, 나도 좀 이길래 애들 키울래 뭐. 애들 키울래 맨날 삼삼 고 뭐 짜고 맷돌 갈고 그러죠. 날이 오늘은 아주 봉평에서 나고 자란 금순신. 20살의 이곳 대곡포 마을로 시집을 와서 슬하에 2남 3녀를 두었는데요. 감자며 옥수수며 온갖 농사를 지으며 홀 시어머니까지 모셨습니다. 이거들은 무거리가 나온 건데. 돼지 부치기를 먼저 부쳐가지고 애들 주면은 애들이 맛있다고 다 먹고 이 좋은 거는 우리만 먹고. 그 시절엔 아마 다들 그랬을 겁니다. 좋은 건 부모님께 드리고 남은 건 아이들, 그리고 자신들은 허기진 배를 물로 채웠습니다. 메밀을 갈고 남은 찌꺼기조차 아까워 이렇게 만들어 먹곤 했으니 말입니다. 구독적인데 이거 깨지잖아. 이거 집이 없어. 힘이 없어. 집이 없어. 양분이 저도 다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먹는 게 배고플 때 먹던 그때 그 시절의 맛. 구수해요, 메밀. 고소한데 내끼지 않고 먹으면 맛은. 언제나 그리운 고향의 맛. 사실 금순 씨가 살고 있는 용평 대곡포 마을은 봉평면에 속해 있던 마을입니다. 예부터 봉평하면 메밀이 자동 연상될 정도이니 이곳 사람들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였겠죠. 이 도둑닭 기름이 좀 많이 쪘네. 잘 먹어갖고 그런가 봐.
아직 결혼을 못한 금순 씨의 첫째 아들 재성 씨. 어머니의 부엌 일도 곧잘 거들어주는 살가운 아들입니다. 날씨가 많이 올겨울 중에 최고 따신 것 같아. 이분들이 만드는 음식은 예전부터 이곳 대곡포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 먹던 그 방식이랍니다. 삶아가지고요 육수물도 내고 저 국수 꼬미도 하고요 뼈는 추려서 또 물 울궈가지고 국수 말아 잡숴 드시고 그런다고. 오랜만에 여는 가족 모임에 결코 빠질 수 없는 음식은 바로 메밀국수입니다. 메밀국수 하면 국수틀에 눌러 먹던 옛 방식으로 해야 그 맛이 날 터 국수틀을 옮겨 설치하는 것도 여럿이 힘을 모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겨울에 이걸 많이 했지. 갈 농사 지어 가지고 이제 갈길에야 매물 나오잖아. 그럼 이제 그때부터 갈 거지 다 하고 나서 이제 이거 눌러 먹기 시작하고. 국수 하나 만드는 일에도 보통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노한기에 접어들어서야 여러 사람이 합심해 만들어 먹을 수 있었다는데요. 메밀 반죽에도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너무 늦게 해도 안 되고요 너무 되게 해도 또 저 딱딱하고 안 밀가고 고잉이 밀가지 않아서 애 먹잖아요. 그래 이 반죽을 아주 마치맞게 노골노골하게 잘해야지 잘 밀가고 국수도 맛있고 그랬다. 드디어 메밀 반죽이 완성됐습니다. 적당한 점성을 지녀야 면발이 잘 뽑힌다는데 과연 어떤 국수가 나올까요? 힘들고요. 야 우리 옛날에 국수 내려간다. 옛날에 해보고 면발이 술술 잘도 나오는 걸 보니 역시 동평 사람이 맞나 봅니다. 보통 힘든 게 국수가 아니고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수 이거 눌러먹기가 보통 힘든 게 힘들어 보이진 않는데 남자 셋이 눌러야 국수가 나오는 거유? 둘이선 안 내려가고 장자에 서이 눌러야 국수가 내려가지. 이게 원래 둘러가지고 못 해먹는 거 이게. 국수 틀에서 나온 국수는 가마솥으로 떨어져 끓는 물에 바로 익게 되는데요. 익은 면은 곧바로 건져내야 합니다. 그렇게 삶은 국수는 바로 찬물에 헹궈야 면발이 더욱 탱탱해진다는데요. 메밀과 함께한 금순 씨의 연륜과 세월이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이렇게 조이지 그래. 과연 아들의 입맛엔 엄마의 손맛이 통할까요? 국수 맛이 어때요? 아이 쫄깃쫄깃한 게 아주 진짜 맛있네요. 겨울에 주로 드셨어요? 그래 겨울에 여름엔 일하니 바쁘니까 일이 한가한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다 이제 알거지 해놓으면 이제 한유하면 이제 그때 모여가지고 모두 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누르고 이러면 이제 어른들이 모여서 대접하면 드시고 주로 그랬지. 예전엔 사냥한 꿩으로 육수를 내곤 했다죠. 요즘엔 꿩 대신 닭으로 국물을 냅니다. 메밀국수 하면 이 맛부터 떠올리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네, 바로 톡 쏘는 맛이 일품인 동치미죠. 또 이거 잡수는 미들은 이거 시원한 걸로 좋아하시면 시원한 거 잡수고 또 저게 뜨신 거 잡수는 미들은 밥 육수를 잡수신다. 동치미 국물에 시원하고 알싸한 맛이 메밀국수와 어우러져 풍미를 돋게 됩니다. 아, 개원하네. 개원하다가 동전 개원. 또 메밀국수에 이게 빠지면 섭섭하다죠. 이라고요. 옛날부터 미로민 가슬 이거요 아주
무쳐가지고 먹고 이 겨울게 이걸로요 만두 하는데 속에도 넣고 이러면 갓김치에 양념을 더해 메밀국수에 고명으로 사용을 합니다. 겨울에는요 갓김치 해놓고 동지미 해놓고 김치 해놓고 그래가지고 이것만 먹잖아. 더 먹을 맛있어. 맛있어. 드디어 메밀 막국수가 완성되군요. 마구잡이로 뽑아 막국수라는 말도 있고 순식간에 뽑아 금방 먹어야 한다는 뜻에서 막국수라고 부르기도 했다는데요. 따뜻한 육수와 시원한 동치미 국물. 자,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번엔 생닭을 손질하는데요. 도끼로 뼈째 다지는군요. 뼈를 넣어야지 구수하고 구수하다고 뼈도 또 내 삐리니 안 꺾고 그러니까 못 넣으라 그러죠. 이곳에선 모든 게 식재료가 됩니다. 뭐예요? 옥수수 가루죠. 옥수수 타갠 거. 각종 채소를 다져 닭고기와 함께 반죽을 해 끓는 물에 익혀야 하는데요. 그런데 끓는 물 위에 마른 짚부터 넣습니다. 짚을 넣어야 깔아야지 좋다고 방부제가 되고 이게 잘 쪄지고 그래서 물이 안 끓어오르고 물도 안 끓어오르고 그랬잖아. 네, 오랜 시간 살림을 이어온 주부의 지혜가 엿보이는군요. 아마도 그 옛날 강원도 산골 마을 사람들에겐 집에서 키우던 닭이 유일무이한 단백질 공급원이었을 겁니다. 간 딱만. 저도 뭐 그게 부담 없이 부드럽고 고소하면 자, 이제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맛있게 음식을 나눌 차례입니다. 지금은 막국수를 별미로 먹곤 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 이곳 사람들에게 메밀은 부황작물이었습니다. 뿌려놓기만 하면 자란다고 할 만큼 강원도의 척박한 땅에서도 메밀은 잘 자라주었습니다. 국물은 안 짜겠지. 매물이 없었으면 또 뭐 딴 걸로 살았겠지만 이게요 반 주식이라고 그때 당시엔 봤어야 돼요. 그저 옥수수, 감자, 조 이런 거 술을 먹고 있는데 이게 보통 1년 농사에 한 반절 링기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메밀이요? 예. 산에 불을 지펴 들풀과 잡목을 태운 뒤 그곳에 밭농사를 일구던 이들을 화전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의 애환이 서린 곳, 그것이 바로 대관령 지역입니다. 대관령 음식을 만나러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해 봅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뒷산을 오르는 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눈 속에 나뒹구는 언 감자뿐입니다. 좀 이런 잔잔한 것들 그냥 밭에서 주워오기 나쁜 것들 이렇게 밭에다 그냥 이렇게 널브러뜨려 놔두는 거예요. 그래 얼으면 갖다 먹는 거예요. 그거 아까우니까 아깝지 않게. 옛날 어르신들 참 지혜가 좋으신 거죠. 이렇게 해서 버리지 않고 알뜰히 드셨다는 거가. 예전에 먹던 방식을 지금까지 고수해오고 있는 노복 씨.
그녀는 과연 이 언감자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어구 추워라. 언감자는 수분을 머금고 있어 조금만 힘을 줘도 손쉽게 껍질이 벗겨지는데요. 어떻게 해 먹어요, 보통? 이거요 떡해 먹죠 보통. 그러니까 옛날에 먹을 게 없으니까 얼은 걸 갖다가 울궈서 밀가루 묻혀 쪄먹고 가루를 내서 떡도 해먹고 만두소처럼 해갖고 만두도 해먹고 여러 가지 해먹는 음식이에요. 일부러 언감자를 만들어 요리를 해먹을 정도인 걸 보면 그 맛이란 게 참 남다른가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언감자를 아궁이 속에 던져 넣습니다. 엄마가 불 떼시면서 이거 감자 까다가 이렇게 꽂아 주시면 엄마 옆에서 먹으면 엄마 옆에서 뭐든지 다 맛있잖아요. 그렇게 먹었던 생각 계속 꼬 먹는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일찍. 많이 생각나요? 아유 많이 생각나지. 엄마 생각 안 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엄마 보고 싶게. 언제 가장 이렇게 보고 싶어요? 애들 출가시킬 때도 보고 싶었고 그냥 문득문득 엄마 생각날 때가 많아요. 이런 음식 봐도 생각나고 이렇게 너무 춥다거나 덥다거나 할 때도 생각나고 엄마 생각은 항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제일 그리운 분이 엄마인 것 같아요. 그랬군요. 그녀에게 언감자는 보고픈 어머니이자 함께했던 추억의 음식이었습니다. 맛있다. 아삭아삭한 느낌이요. 이거는 생감자처럼 포근포근한 맛 안 나요. 좀 아삭아삭거리는 맛. 이 언감자로 그녀는 떡을 만들 생각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 배운 요리라는데요. 울고는 시간이 오래 걸려야 돼요. 안 그러면 쓴맛, 담배의 애린 맛 그걸 다 빼기 위해서 울고야 돼요. 언감자의 나쁜 맛을 더 빨리 제거하는 비법도 있답니다. 잘라놔야 이게 빨리 우러나요. 과연 이 언감자로 어떻게 떡이 만들어질까요? 그 과정이 잠옷 흥미진진하게 느껴지는데요. 가루 묻혀서 찌는 거예요. 소금도 넣고. 그러면 엄마가 얘야 떡 먹어라 이러면 이게 뭔데 엄마 이러면 얼음 감자 떡이다. 동글동글하니까 떡이라고 하신 거예요. 엄마가 속여서 주신 거예요. 그 옛날 엄마가 해주셨던 언감자 떡은 어떤 맛이었을까요?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어떤 맛인지 그냥 엄마가 주셨던 맛있는 맛. 딸의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한 어머니의 귀여운 거짓말에 어린 노복 씨는 참 맛있게도 먹었더랍니다. 맛있겠다. 강원도 원주가 고향인 노복 씨. 음식 솜씨가 좋았던 친정어머니에게 요리하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는데요. 감자는 점성이 없기에 반드시 뜨거운 물로 반죽을 해야 합니다. 처음 시집오면 시어머니가 감자가루 내다 주면서 이거 반죽 좀 해거라 이러면 익반죽을 하면 아유 너 잘 배워왔구나 하고 또 날반죽하면 넌 밥도 안 해먹던 아이구나 하고 혼나는 적도 있고 그때서부터 친정집 흉 떨리고 시집살이 시작되는 거고. 이번에는 썩은 감자를 물에 우려낸 후 전분을 내어 만드는 송편입니다. 아이 감자 송편은 원래 큼지막 해야 된다니까. 나처럼 멋대구리하게 크게 해봐. 강원도의 척박한 환경에서도 더없이 잘 자라준 감자 때문에 예로부터 전해오는